자, 보자. 사회불평등 현상. 자, 사회불평등 현상이 불평등하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용은 태어났더니 삼성가야. 나는 흑수저야. 그지? 그 다음에 이재용은 키도 크지. 커요? 커. 나는 작지. 나보다 훨씬 크잖아. 그거 불편한 거지. 그 다음에 손흥민은 체격이 좋은데 나는 체격이 공차기에는 너무 좀 아니지. 이해돼? 그런 거. 그게 불평등이라는 거지. 됐나? 그리고 여기는 내용은 솔직히 별거 볼 거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있잖아. 내가 할 게 없어. 다 니네가 계산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뒤로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자이토리 프린트를 줬냐면 내 교재에 있는 문제가 옛날 문제라 너무 어려워. 근데 요새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있는 문제를 내가 샘플로 풀어주긴 할 텐데 숙제는 안 내줄 거야.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은 뭐가 갖고 애들 괴롭히냐면 고령화. 고령화요? 아직 안 배웠죠. 그거 계산 문제가 있어.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수혜 비율 구하는 거, 수혜하는 수혜자 수 구한다든지 뭐 하는 그거 갖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탐은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가 변화하는 걸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문제가 나왔었냐면 그 불평등에서 외국인하고 한국인 결혼하는 거 건수 계산하고 이게 통계 차이 뭐 건수가 늘어나는 뭐 이런 거 나왔거든. 근데 그게 2007년 8년 그때쯤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슈였던 거지.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됐잖아. 그러면서 부양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다문화가 나올 텐데 다문화는 사회문화 옛날에 되게 중요하게 다뤘거든. 샐러드 볼 이런 거 그거 생긴 걸 넘어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에 안 나와 또. 언젠가 보게 되겠네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불평등한 게 층을 이루는 게 뭐냐면 사회 계층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런 거 들어봤지. 중산층.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산층이 있으면 하층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층도 있는 거지. 됐나? 그거를 구분하는 거다. 됐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회분석 현상은 사회 구성 간의 의미가 사회 구성 간의 학력, 소득 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다. 그지? 그다음에 발생 요인에 개인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내가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구조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내가 신분이 노비야. 그럼 절대 잘 살 수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물론 그 조선시대에 말에 가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분제에서 지주보다 더. 니네 그거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 돈을 꾸러 가잖아.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변씨라고. 그 실제 인물이에요. 변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고리대가 먹죠? 아니. 역관이야, 역관. 역관은 통역사잖아. 근데 걔가 왜 부자냐? 한양에서 제일 부자래. 한양에 분명히 영의정도 살고 있을 거고, 그지? 뭐 좌회정도 있어. 그런데 걔가 왜 부자냐? 사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들은 공적으로 장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사진날 끌고 가면서 이제 그 보부상들 같이 가잖아. 그래서 거기 대빵이었던 거지. 왜 가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양반보다 걔네가 오케이. 근데 노비는 뭐 솔직히 그거 할 수가 없어.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니네 내가 그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가장 좋은 신분이 중인이에요. 왜냐면 양반은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중인은 자기 전문 분야만 딱 공부해요. 사서삼경을 다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평민은 공부할 시간이 없지. 박하늘씨. 쎄빠지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고프고. 그 다음에 노비는 뭐 그거는 뭐 제껴놔야겠지.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의 사회불평등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다. 그게 대표적인 거다. 그죠? 그래서 밑줄에 놓은 거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회불평등 모습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과 중소기업 말단 사업. 오케이? 그 다음에 정치적 불평등에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근대 식민혁명 이전의 사회는 신분제가 있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갑오기업 이전의 사회.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문화 불평등. 이거는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 건강, 문화 및 여가생활 같은 사회문화 자원이 타등적 분배되는 거다. 그래서 경제 불평등이나 정치적 불평등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으로는 사회 구성과 생활 양식, 가치관, 사고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이재용이가 나처럼 소주 먹고 자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은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자, 운동선수들은 불평등하니까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노조와 경영진은, 노조는 많이 받으려고 경영진은 적게 주려고 하고 해서 싸우는 거지. 그 다음에 노동상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단속반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서 계층화 현상이 의미가 뭐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상으로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신분제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겼다면 지금은 신분제는 없잖아. 근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과 사회계층화를 쉽게 말해서 불평등한 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상중하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상중하로 사회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계층화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세요. 자, 계층화 현상의 변화에서 전통사회에서는 무슨 지위 중심이냐? 귀속주의겠지. 귀속주의 중심의 사회계층화. 그래서 가문 및 혈통, 성별 등 출신 배경이나 선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개인의 신분이 사회계층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서로 다른 신분 간에는 혼인이 제한되는 등 관습이나 법에 의해서 신분성은 결집됐고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한 계층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폐쇄적 계층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자 뒤에 가서 나올 테지만 요게 계층 이동이 옆으로만 가는 거. 상중하가 있다고 할 때 옆으로만 가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라든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라든지 인도의 카스제도가 있다. 그다음에 안 그려도 돼. 다음 페이지 저 뒤에 그림 나와. 폐쇄적 성화스. 그 인간 체험. 그 다음에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럼 뭐야? 제가 귀속이니까 지금은 성취주의겠지. 그래서 성취주의 중심의 계층화 현상이다. 그래서 신분제도 폐지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과 업적 성취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사회계층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서로 다른 계층 간의 혼인이나 교류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뭐야? 개방적 계층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우리 사회가 상중하로 있다 치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야, 아주 하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간
우리 주변에 니네랑 매우 가까운 거 있어. 뭔지 알아? 있어. 사람이요? 응. 니네가 알만한 사람이야. 배달의 민족. 그 양반 원래 실제로 라이더였다며.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실패하고 뭐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어플을 만든 거야. 그 자기가 만든 건 아니겠지. 어쨌든 뭐 의뢰를 했든지. 뭐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잖아. 그 양반 배달인데 얼마에 팔았지? 독일 회사한테 팔았잖아. 5천억에 팔았어요. 대박이지? 배달면 그거 독일 거예요? 이제 독일 거야. 그 다음에 그 네이버하고 다음 창업자 네이버 둘 다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원래 직원이었어, 직원. 그럼 걔네들은 뭐 중 정도는 됐겠지. 근데 상으로 간 거지. 이렇게. 물론 여기 있다가 여기 뭐 갈 수도 있겠지. 그죠? 니네 그 스네이크 보드 알아? 뭔지 알지? 그거 만든 사람이 원래 그 완구 만드는 공장을 했었대요. 외환위기 때 쫄딱 망했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노숙을 했대.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뱀이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갖고 그 스네이크 보드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때 대박 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어요. 자, 그래서 개방적이고 근대유럽 산업사회라든지 현대 자유민주 사회가 그렇다. 그다음에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표 이론. 자, 별표 3개지. 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계급론과 계층론인데 계급론은 딱 2개로 해서 대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그게 뭐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오케이? 그럼 부르주아는 뭐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오케이?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부르주아는 뭐냐면 생산수단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지주나 혹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소작농이나 그 다음에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월급 받고 일한다 하면은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많이는 못 벌어도 어쨌든 내가 운영을 하잖아. 그러니까 부르주아인 거야. 오케이? 물론 요 개념이 요새는 모호해졌어요. 왜? 아빠가 월급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그럼 삼성전자의 오너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요새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그러면 그냥 부잣집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계층 이론은 뭐냐면 3가지를 보는 거야. 앞에서 불평등으로 봤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오케이? 근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지위 불일치의 사례가 되거든. 계급론은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하고 요 둘로 딱 나뉘잖아. 얘는 상중하로 해서 쭉 연결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근데 지위 불일치가 될 때 얘가 만약에 정치적인 권력이고 정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경제적인 거 그럼 얘가 부겠지? 여기 권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회적인 거 그래서 명예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2사람으로 딱 꼽으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으로 대통령 했지. 근데 이 양반 죽을 때 핀만 남겨줬잖아. 맨날 안으로 가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그죠? 근데 지위가 다르네. 됐나? 이명박이 대통령 했지? 그 다음에 이명박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거야. 왜냐면 차명 재산이 많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 생치라를 한 거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대충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5% 안에는 들걸? 아직도 살아있어요? 원래 죄 지으면 오래 살아. 그 정도? 맞아, 전두환 오래 살았잖아. 네.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개새끼지. 이렇게 이게 지위불일치. 됐나? 걔는 걔도 아깝지. 야, 내가 그 트위터에서 유행시킨 단어가 몇 개가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쥐바기.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그때 새누리당이 똥누리당. 근데 내가 막 썼어. 유행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 많이 봤어 나. 이게 새누리당 됐을 때 그 그림 로고가 깃발 로고가 진짜 변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자, 왜 사회계층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 이론의 계급론은 정의가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구조에서 공통의 질차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생산수단만 가지고 본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기준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요인. 오케이?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얘가 정치 권력도 갖고, 그다음에 사회적 명예도 갖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나? 그 다음에 난 이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8조법을 생각해봐. 8조법에 보면 난 물건을 훔치면 뭐 한다고 그러지? 소유자 노비를? 노비를 만든다고 했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나라 8조법에. 네. 그 얘기는 훔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높은 사람들이 귀족이었을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나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걔네는 지킬 게 많은 거지. 근데 걔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근데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으니까 법까지 만드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던 변승업이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 요인이 다 결정하니까 일원론이고, 계급 및 계층에서 지배계급은 지주나 자본가 이런 애들에서 부르주아라고, 피지배계급은 소장 노동자에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특징이 경제 요인에 의해서만 계급구분을 설명하고, 불연속적 이분법적으로 계급구분하고, 계급이라는 개인의 소속과 연대의식 등 무슨 의식? 계급의식. 내가 이 계급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계급 간 생산성을 둘러싼 갈등 및 대립관계가 사회 변혁의 원동력을 본다. 그러니까 갈등론이라는 얘기야. 됐나? 그 다음에 계층론은 베버라는 경제학자인데, 계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통의 설상을 치르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계급, 위신, 권력 이렇게 보고, 그래서 계급이 경제적 요인, 위신이 사회적 요인, 권력이 정치적 요인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래서 다원론, 말을 갖다를 써서 다원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단순히 상층층 하층을 구분하거나 보다 세분화할 수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 설명한다. 계층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뭐 설명? 지위불일치.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예로 노무현하고 이명박 해가지고 그려놓으면 된다. 됐나? 넘어가서 생산성 소유와 계급에서, 소유하면 계급이 된다는 건 계급 이론이고, 그다음에 저기 계층이라서 그것만으로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베버의 계층 이론에서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다 본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또 나왔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계층 현상에서 이론이 이제 계급론, 계층론이었던 거. 이게 왜 나타나냐는 걸 설명한 관점에 또 갈등론, 기능론인 거죠. 됐나요? 그럼 갈등론은 뭐냐? 우리 가정을 뭐 있지? 평등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계층 현상을 어떻게 한다? 때려 엎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기능론에서는 아니야, 이게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만의 합의인 거고,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인 거고. 됐나? 그러면서 자, 기능론에서는 뭐냐면 사회에서 걔네들의 사람들이 기여도 혹은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한다라는 게 기능론인 거지. 오케이? 보상을 다르게 한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너 논술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높으면 많이 준다라는 얘기지. 그게 낮으면 적게 준다는 얘기잖아. 맞을까 틀릴까? 들릴 수 있다고. 어? 들릴 수. 왜 틀리는데? 지금 기능론인 거잖아요. 그렇게 줘서 이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여도가 낮아서 적게 받는 애들은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아니지. 기능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어렵네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게 기능론이거든. 그것도 엔간치인 것 같아요. 어? 저 내신 6등급 찍자마자 완전히 던졌거든요. 이런. 4등급일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를? 내신을 4등급까지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쫓아가 보려고 했는데 물리가 6등급이 찍히자마자 바로 버리고 그냥 난 도태됐어 결론을 지었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여도에 따라서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는 연봉을 많이 받고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합병원 얘기야. 청소하는 사람들은 조금 받겠지. 근데 의사 때문에 병원이 돈을 버는 거잖아. 그건 맞아. 그지? 그래서 기여도에 따른 건 나 인정. 문제는 중요도에 따랐을 때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러워요. 그게 문제야. 아무리 알코올 솜을 한다고 해도 알코올로 하잖아. 근데 그게 알코올 100%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주사 맞고 오는 피 이렇게 나고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 막 병원에 기침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막 병균이 퍼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오히려 위생이 안 좋아서 이게 사람들이 더 병원 왔다가 병 걸리겠지. 실제로 그런 거 많잖아. 병원 왔다가 병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근데 쉽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기여도나 숙련도 이런 거에 따라서라면 인정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의대, 내가 부산에서 방학 때 내려갔다가 부산에 집 앞에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신학대야. 그래서 고신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 공부 더럽게 안 하거든? 니네 못 들어봤지? 근데 거기 의대가 있어. 그래갖고 의대 여기 도서관 가서 이제 몰래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열람실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제 맨날 그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여기 맨날 구석탱이 짱 박혀서 공부했어. 근데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방학 때 그럴 수 있겠지. 딱 한 놈이 화장실 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가는데 얘가 맨날 가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거야. 물론 나야 뭐 9시 넘어서
막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오후에 4시 딱 넘으면 나가서 공차나가고 아니면 저녁 때 술 마시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일주일간 도대체 몇 시에 오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9시에 가다가 뭐 8시 땡겨봤어. 그 새끼 그대로 있어. 그래서 7시에 갔더니 또 있어. 그래갖고 아씨 근데 7시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다시 왔어. 갔다가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저희 때 술 약속이 없어서 공부를 하러 계속 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했는데 9시에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며칠 있다가 근데 10시에 나갔어. 근데 계속 있어. 하루 딱 열받아. 도대체 언제 있나? 6시에 갔어. 그 새끼 거기 그대로 있어. 상주야 상주. 근데 밤에 내가 그날 12시까지 버텨봤거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갔는데 걔 거기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걔 자리 앞에 책상에 책이 얘가 그러니까 얘 독서실 알지? 독서실 열람실에서 돼 있거든? 2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2개 차는데 책이 요만큼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어. 나는 고시 공부할 때도 이게 다 있어. 이게 이만큼 정도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한글로 된 거 많잖아. 근데 걔는 다 영어로 된 거잖아. 아마 추측하기에는 18시간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매일. 근데 걔는 매일 나오고 나는 이제 매일 안 나가는 차이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오후에 갔을 때 내가 걔가 없는 거 못 봤어. 방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고 내 건너편에 앉는 자리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가 요쪽 이 앉는 자리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가 그 고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할 때 스톱워치 딱 재거든. 그럼 스톱워치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갈 때 스톱워치 딱 재. 멈춰. 그리고 갔다 오면서 이제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스톱워치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다시 공부하면 딱 켜. 내가 최대 해본 게 11시간 반인가 그래요. 제일 많이 공부한 게. 그러니까 이 나중에 목이 안 움직여 이게. 근데 걔는 근데 그 학교 간 후배 중에 여자애가 걔는 별명이 본드걸이야. 왜요? 엉덩이는 안 떼요? 안 됐다 하면 공부를 계속 하는데 오전 내내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 한 5분 정도 빼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허리 안 아픈데?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붙는 거지. 나는 누가 부르면 쪼로 나가서 술 먹고 그다음에 공차고 뭐 그러니까 내 떨어지는 거고. 저런 애들 같은 경우 저렇게 하니까 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저거 보고 그래서 난 진짜 수학 못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수학을 잘했으면 나도 혹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어. 물론 나는 내가 손을 떨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그리고 참 얘네들 공부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꼬매는 거 연습 엄청 하잖아. 돼지껍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나처럼 나 같은 애들이 하면 어떻게 막 혈관 찌르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완전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숙련도나 뭐 기여도나 들어간 투입한 비용이야. 이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지. 근데 중요도라고 하면 청소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실제로 니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까지 쓰레기를 노원구에서 처리하는 거 알아? 저희고요? 모르지? 저기 마들 스타디움 옆에 보면 거기 자원처리장 있어. 동물원 타고 오다 보면 그 불도 높이 솟아있는 거 있잖아.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 주공 아파트는 그걸로 그 뭐냐 열병합 발전 전기 그거 공급하고 난방 공급하거든. 그래서 난방 되게 싸. 단점은 시간이 정해져서 쓰거든. 근데 그 뭐시냐 아주 오래 전인데 내가 그때는 여기 중교동하고 쌍문동 두 군데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다른 구도 특히 이제 도봉구 강북구가 단독주택이 많잖아.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노원구에서 열받아갖고 안 걷어갔어요. 3일을. 근데 뭐 첫날은 냄새 좀 나네 뭐 이러는데 둘째 날 내가 거기 수업이 없었고 셋째 날 갔는데 이게 거기가 학원이 주상복합 아파트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상가로 가는 거고 나가서 뒤로 돌면 아파트 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 쓰레기 그러니까 모으는 데가 그러니까 놀이터가 있고 쓰레기 모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린 담배 피우는 데 여기가 있고 3일째 되니까 이씨 담배 피우는 데까지 파리가 막 날라오는 거지. 무슨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계속 청소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파리가 벽면 다 옮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건 옳지 않다. 라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갈등론의 발생 원인은 지배와 피지 관계 유지 및 계속 생산을 위해서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다. 지배 집단이. 그래서 가치해운 기준이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등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되고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이다.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가치가 희소 가치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분배됨으로써 피지배 집단 구성원의 계층 상승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고착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평가로는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일지는 몰라도 불가피하지는 않으며 제거해야 할 현상이므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기능론은 갈등론은 뭐라고 했어? 평등 지향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다음에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역할의 기여도 및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이고 개인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에 기한다.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각 지위나 직업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평가로는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불평등은 존재해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니네가 관점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103번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 두 개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나에 들어가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하는가 라고 하면 했으니까 A가 뭐야? 계급이 되겠지. 그럼 B가 계층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얘. 자, G 불일치가서 인정하는가? 한 게 B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에 들어가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에 기억 들어간 거 찾으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수직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계급론이겠지. 그러면 니은은 나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2번. 됐나? 자, 그 다음에 불평등 구조 내에서 서열을 구분한 기준이 다양한가? 하면 계층론. 그래서 디귿은 가에 들어가야 돼. 그럼 2번 확실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5번.
다음은 사회 불평등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 갑과 을이 조선자 A에서 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구분에 자본가의 A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B씨가 들어있고 을의 분류에서는 상층의 경제적 요인의 A 근데 중층의 경제적 요인의 BC 하층의 D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의 분류에서 A에서는 모두 지불주사에 해당한다. 보자. 경제적 요인에서 상층의 A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 A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에서는 중층으로 왔으니까 되지. 그 다음에 B 마찬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C 되지? D 되지. 됐나요? 그래서 1번 1번 아니고 을의 분류에서 상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갑의 분류 자본가이다. 저기 A하고 C인데 거기 자본가는 A밖에 없잖아.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갑은 을과 달리 사회불평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계급 맞죠? 네, 을은 갑과 달리 다차원 측면에서 사회불평상을 파악한다. 다차원 측면에서 맞죠? 근데 갑과 을의 분류는 모두 경제에서 반영돼. 맞지? 이해됩니까? 자, 나머지 할 수 있을 건데 110번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오케이. 1번? 오케이. 됐나? 그러면 111번 봐봐. 사회불평등을 바라본 관점 A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럼 기능 갈등론이겠지? 그러면 하층자가 능력 있고 그 순위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들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에서의 관계가 사회불평등을 바라본 관점 AB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표현해 보세요. 했더니 A는 현재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는 그러니까 노력 수준에 따라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럼 B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뭐야? 기능론이 되고 B가 갈등론이 되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는 희소 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가 무관하게 분배된다. 갈등론이지. 됐죠? A는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서 사회적 수준이 낮아진다고 본다.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론은 평등을 지향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차등을 지향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됐죠? 그 다음에 A는 개인의 성취 동기와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 사이에서 정해관계라는 건 비례한다는 얘기지? 아니지. 그 다음에 B는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적 갈등 사이의 부여관계. 차등 분배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얘기잖아. 차등 분배하면 갈등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니지. 평등 분배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A는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사이에 정해관계 있다가 높은 놈들이 계속 높은 걸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게 계급론이 갈등론이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AB가. 됐나?
오케이. 자, 네. 잠깐 쉬었다가 요 문제 계속 풀 거예요. 계산 문제. 네. 오케이.